논리적이고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사실 정석이고 손실도 막을 수 있죠. 이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자, 내가 아는 사람은 사업하기 전 크게 벌리기 전이겠죠. 여러분도 알만한 정도의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분은 약간 투자해서 1, 2년 정도 간을 봤어요. 그리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이후 대대적인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삶은 간단하지 않아요. 도전하기에 두렵다면, 망설여진다면 먼저 약간의 투자를 해서 투자금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판단해서 그때 시작해도 된다. 이런 말 많죠?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돌다리도 두들겨도 그 다음 돌다리가 무너질 수 있고 돌다리 그 다음에 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것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영어 강의 좀 들어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말 많이 듣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영어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영어는 가르칠 수 있는 대상도 물론 아니에요. 영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줘야 합니다. 어쩌면 결정권은 여러분이 아닌 영어에게 있는 것처럼 꼭 영어가 여러분에게 와서 가만히 안긴다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안길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무슨 영어를 판단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아래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100%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했다 실패한 사람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왜요? 판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결정은 사실 그 당시의 흐름, 트렌드, 기타 등등 자기의 직감, 정보, 정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고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 요즘에 대치동에 관한 이야기 옛날부터 있었어요. 대치동 저도 있었습니다. 대치동의 영어 강의 어쩌고 이러지만 이거 다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정보는 왜곡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여튼 we are often faced with 우리 흔히 high level decision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정을 직면할 때 where 그곳에서 unable to predict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죠. The result of those decision 그러한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In such situation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most people end up quitting the option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옵션을 altogether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는 그만둬버리는 그런 걸로 끝이 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stakes high 모험 우리가 말하는 위기가 너무 크거든요. 모험이 너무 크고 손실이 너무 크고 그리고 결과가 very unpredictable 예측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대치동에 대한 환상이라 말할게요.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치동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아주 안 좋은 형태들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이상하고 거기서 하는 기법들도 다 이상해요. 이거 영어의 관점만 얘기할게요. 영어의 관점에서는 되게 이상한 영어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에서 대치동은 특히나 이상한 영어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학부모들의 점수에 대한 욕구가 기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강의도 기괴한 거 많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독일에도 방송됐었죠. 우리나라 영어 강의, 수학 강의, 영어 강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니까 비정상적이라 보도한 거지 잘라서 보도한 거 아닙니다. 독일 방송에서. 하여튼간에 그런 거 사례가 있었어요. 하여튼 스테이크 우리가 어떤 위기 그 어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갖고 모여든 곳이 대치동이에요. 그런 리스크가 많으면 그래도 이게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타지를 갖게 되거든요. 누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여튼 돌다리도 두들겨 넘어봐야
그 안에 또 위험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이 사람 말하는 겁니다. 전 빨간 걸로 글 쓰는 이유는 이 사람 믿지 않아. 이 말은 난 You should use a process. 당신은 이런 과정을 이용해야 됩니다. 테스팅 옵션을 smaller scale, 좁은 작은 스케일로 그렇게 옵션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야, 되게 솔깃하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게 다 함정이에요, 사실은.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투자할 때는 엄청나게 또 해야 됩니다.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서 it is wise to dip your toe, 당신의 발가락을 in a water, 물속에 슬쩍 담그는 게 현명하죠. Rather than dive in head first, 머리부터 먼저 다이빙하는 것보다. 이러한 비유에 속지 마세요. 비유라는 것은 설득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설득력은 좋은데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다시 말하면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수영장에서의 일어난 일과 실제 여러분의 삶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건 수영장이 일어날 뿐이에요. 물론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가짜라는 거 우선. Recently, 최근에 I was about to enroll in. 나는 등록하려고 했어요. Expensive coaching program. 값비싼 코치 프로그램을. 그러나 I was not fully convinced of. 충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How the outcome. 어떻게 그 결과가 우대비 될지를. Therefore, 그러므로 I used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을 이용했습니다. By enrolling a low cost mini course. 낮은 비용의 조그만 코스를, 저가의 고조만 코스를 등록하는 거예요. With the same instructor. 같은 강사에. This helped me understand. 내가 his methodology. 그의 어떤 방법론과 스타일과 컨텐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And was about tested. 그리고 그것을 the lower investment, 낮은 금액으로 테스트할 수 있었어요. And less time,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effort, 노력으로. Before committing fully expensive program, 값비싼 프로그램에 이렇게 맡기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떡밥이라고 하죠. 떡밥. 일명 떡밥이라고 그래요. 조그맣게 값싼 걸 울렁 끌어당기는 거죠. 값싼 걸로. 이걸 맛보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맛보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떡밥이라고 말하는데, 가볍게 들어와서 야 이거 괜찮겠는데 생각이 든 다음에 이제는 본진, 그렇죠? 비싼 거 파는 거죠. 이렇게 비싼 걸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맛보기로는,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맛보기로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강의하더라. 그다음에 방법론이나 어떤 컨텐츠 같은 건 알 수 있으나 이것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란 말을 제가 했습니다. 껍데기. 영어는 여러분이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가, 영어라는 그놈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 사포시 여러분들에게 안겨면서 걔가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하는 말 하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맛보기를 보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껍데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들어봐야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사람이 하는 설득력 있는 말들에 그냥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맛보기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은 떡밥을 던져놓고 거기에 낚인 붕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낚시에 넘긴 거예요. 낚시 딱 해서 떡밥 맛있게 해놓고 야 이거 먹으면 내가 굉장히 맛있는 거네 하고 딱 먹으면 조그만 밥을 주죠. 그럼 딱 잡히는 순간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이것도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형태로든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에서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막 정말 뭐랄까 돌다리도 두드리지 않고 판단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게 오히려 좋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돌다리 두들기다가 끝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자기 동네를 못 벗어나고 동네에서 강의하다 끝난 사람들 많아요. 더 나가지도 못하고 더 큰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왜? 돌다리 두드리다가 끝난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경우는 그렇게 썩 전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조그만 스케일로 테스트해봐야 모른다. 큰 스케일에서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망하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 많았어요. 30명 갖고 예를 들어 학원을 이제 시작을 해요. 왔어요. 딱 보니까 이거 막 늘어요. 40명, 50명 돼요. 야, 이제 보니까 됐어.
조그만 규모로 시작한 거죠. 야, 됐어. 이제 확장이 되겠다. 뭐 100명, 200명 크기로 딱 하는 순간 망해요. 스몰 스케일 맞죠? 조그만 스몰러 스케일 했는데 결국에는 크게 하니까 망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보면, 영어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영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